시즌 바로 종목 진단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종목은 전화로 한번 연결을 기다리고 계시는데요. 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전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아이고, 네. 수고 많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한미약품요. 한미약품이요. 예, 네, 매수 가격하고 비중 좀 말씀해 주실까요? 예, 예. 23만 원에 예. 10%예요. 23만 원에 10%요? 예. 그러면 요거 바로 최근에 들어가신 거 아닙니까? 한 일주일 됐나, 뭐, 5일 됐나, 5일에서 한 일주일 됐어요. 그렇죠. 한미약품이 주가 급락이 나오고 나서 많이 예. 떨어지고 나서 이제 들어가신 것 같아요. 예, 맞아요. 예. 자, 그러면 한미약품 이렇게 지금 급락 이후에 들어가셨다라는 거는 이 정도 떨어졌으면 오히려 매수의 기회다 판단하신 모양입니다. 예, 한 6개월 보다가, 6개월 이걸 많이 봤어요. 보고 그렇습니까? 이게 떨어지기가 처음이라가지고 예. 이상해서 들어갔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기회라고 일단 판단을 하셨는데 정말로 예. 기회가 될 수 있는 건지 지금부터 진단을 해볼게요. 예, 앞으로 왜 될까 싶어가지고요. 예. 알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예. 예. 자, 김영일 전문가와 함께 한미약품을 진단해 드릴 텐데 전문가님, 한미약품을 6개월 동안 보고 계셨대요. 마침 요즘에 급락이 나와서 오히려 이게 매수의 기회가 되겠다라고 판단하신 것 같은데 잘 하신 건지 어떻게 보십니까? 기회가 될 수도 있고 네. 혹은 리스크가 될 수도 있겠죠. 아하. 예, 왜냐라고 했을 때 한미약품이 사실상 이제 최근에 가장 이 이슈를 받았었던 이제 이야기들, 모멘텀들 자체가 결국에는 신약 임상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최근에 이제 차트를 살짝 이제 보게 되면 굉장히 큰 급락이 나왔었습니다. 이제 급락이 나왔었던 이유 자체가 포지오타닙이라고 하는 이제 이 항암 관련된 신약을 지금 현재 임상 진행 중에 있는데 부작용이 이제 어느 정도 좀 확인이 되고요. 네. 그러면서 지금 현재 위험성보다 효능이 크지 않다라고 하면서 지금 현재 이 FDA 임상에 대해서 약간은 부정적인 의견들이 생겨났습니다. 때문에 이제 급락이 좀 나왔죠. 그러면서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급락이 나온 이후에 다시 한번 이 포지오타닙에 대해서 이제 11월 달에 최종 허가가 내려지느냐 안 내려지느냐 이 부분을 이제 또 이야기를 할 예정에 있는데 예. 최종 승인이 잘 된다라고 하면은 상승이 나올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다시 한번 조정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구간이 되겠죠. 때문에 상당하네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현재 상태에서 신약이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되느냐 이 부분이 이제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사실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기는 어렵잖아요. 그리고 확신 갖기는 더 어렵고요. 그렇죠. 저희가 뭐 네. 연구 박사들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신약에 대해서 저희가 잘 알 수는 없는 분야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지금 현재 상태에서 이 회사의 어떤 이 뭐 태도라든지 혹은 이제 앞으로 이런 가능성들을 좀 살펴봐야 될 텐데 지금 당장에 나온 걸로는 부작용이 좀 더 이제 많다라는 부분들이 좀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예. 지금 현재 상태에서 이 한미약품의 이 포지오타닙이 11월에 최종 허가가 잘 될 것이다 라는 부분만 보고 가기에 조금 리스크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물론 이제 최근에 한미약품이 굉장히 이제 미국의 새로운 이제 신약들도 좀 진출을 하고 그다음에 뭐 유럽 학회에서 이제 여러 가지 파이프라인들을 또 뭐 계속해서 연구건들을 또 발표를 하고 굉장히 바쁘게 움직이고 있기는 하지만 네. 지금 현재 상태에서 최근에 가장 주가에 영향을 줬던 이슈가 역시나 이 포지오타닙에 대한 부분인 만큼 11월 최종 허가가 긍정적으로 나오게 되면 주가는 긍정적으로 또 마찬가지로 반응을 할 수가 있겠죠. 그 예. 이전에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일단 확실하게 손절 라인은 정하고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 보게 되면 최저점이 22만 3,500원에 어느 정도 이제 형성이 되어 있고 매수가가 이제 최근이시잖아요. 예. 많이 떨어진 게 맞고 지금 현재 보시게 되면 주가 자체가 일전에 이제 크게 좀 뚫린 적이 없었던 이제 22만 3천 원 근처 구간이 이제 일전에 크게 뚫린 적이 없었던 굉장히 지지라인이 강하게 형성이 되어 있는 구간입니다. 때문에 어느 정도 이 굉장히 강력한 그런 이제 라인이 형성이 되어 있는 구간이라서 이 구간을 뚫어주지 않는 한 반등의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는 보여집니다. 예. 다만 이제 아쉬운 점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결과적으로 이 반등이 나오기 위해서는 이렇게 지지라인을 확보를 해주고 한 차례 이제 어느 정도 좀 수급이 들어가는 그런 이제 구간들, 긍정적인 수급이 들어가는 구간들이 좀 어느 정도 보여야 될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그러한 구간이 확인이 되지는 않아요. 지금 보시게 되면 일전에 이제 급락이 나왔었던 구간에 굉장히 좀 강하게 매물을 던지는 그런 모습이 나왔는데 그 이후에 그냥 어느 정도 지지라인에서 버텨주는 매물 정도만 보이지 이제 실질적으로 좀 수급을 밀어 넣는 그런 흐름은 아직까지는 보이지 않거든요. 예.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한미약품이 추가적인 반등이 나오기 위해서는
이제 신약에 대한 이 임상권에 대해서 긍정적인 이슈가 나와주면서 11월 말이거든요. 최종 예. 허가가. 때문에 이제 그때까지 기대감을 어느 정도 쌓아줄 만한 이슈가 나왔을 때 좀 실질적으로 이 거래량이 들어오는 그런 이제 긍정적인 수급이 들어올 수가 있겠죠. 그러면 지금 현재 상태에서 반등을 한 차례 노린다라고 했을 때 1차적으로는 25만 원 근처까지는 노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이제 뭐 추가적으로 25만 원 정도까지 상승을 노리다가 뭐 예를 들어서 최종 호가가 긍정적이다라고 하면 뭐 추가적으로 30만 원 수준까지는 올라갈 수가 있겠죠. 다만 이제 그 부분은 11월까지는 좀 지켜봐야 될 만한 그런 이슈다라고 판단이 되고 나와 봐야 하는 거죠. 그렇죠. 나온다라기보다는 이제 나오기까지 그 기대감이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이제 기대감이 어느 정도 이제 11월 말까지 형성이 되느냐, 그러면서 긍정적인 수급이 들어가 주느냐. 물론 이제 이 신약에 대한 결과가 나오면 당연히 그때는 어느 정도 정리하는 이제 그런 흐름이 필요하겠죠.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일단은 어느 정도 현재 구간 잘 지켜주는지를 먼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말씀드렸듯이 아직까지 이 반등이 나오기 위한 수급은 확인이 되지는 않아요. 단순히 이제 이 일전에 굉장히 강했었던 지지 라인이기 때문에 이 구간을 지켜주는 그러한 정도의 이 수급만 확인이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반등이 확실하게 나온다라고 보기에는 힘든 상황입니다. 때문에 일단은 이 손절 라인은 22만 3,500원 확실하게 지정을 해서 가져가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예. 지금 현재 상태에서 11월 말까지 계속해서 어찌됐든 이 한미 약품 측에서는 포지 오타닙이 정상적으로 승인이 될 것이다 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계속해서 권고가 이제 되기 위한 그런 이제 긍정적인 흐름들을 만들어 나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뭐 기대감 섞인 이야기들이 나오게 되면 반등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말씀드렸듯이 지금 현재 보게 되면 25만 원 이후에 1차적으로 이제 매물대가 형성이 되어 있는 구간이 확인이 됩니다. 때문에 1차 목표 반등가는 25만 원 설정을 하고요. 만약에 25만 원을 돌파를 해준다라고 하면 이제 뭐 차근차근히 27만 원, 30만 원 이제 좀 산들을 소화하는 그런 이제 구간들이 나오게 되겠죠. 다만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말씀드렸듯이 기대할 만한 이슈 자체가 임상 이슈인데 어떻게 나올지 몰라요. 네. 그러면서 시장은 여전히 어제 좋았다가 오늘 그거 다 뱉어내 버리는 그렇죠. 굉장히 조금 어려운 시장이 연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러한 시장 상황을 고려하고 그 다음에 당장의 이 한미 약품의 이런 불안정한 상황들을 봤을 때 어느 정도 반등 목표치는 확실하게 정하고 손절가도 마찬가지로 확실하게 정해서 확실한 대응 목표를 가지고 가져가는 게 좋은 그런 이제 종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때문에 손절가 확실하게 정하고 그 다음에 말씀드렸던 1차 목표가, 2차 목표가, 3차 목표가 상세하게 설정을 해서 11월 말까지 이 포지 오타닙 임상권에 대해서 과연 이제 어떻게 시장에서 이야기가 나오는지 그 부분을 상세하게 들여다보시면 대응하시는 데에는 그렇게 크게 어려움은 없으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자, 선장님, 일단은 한미약품 얼마 전에 나왔던 저점이 있죠. 22만 3,500원인데 요거를 이탈을 하게 되면 그때는 손절 한번 생각해 주시고 그런데 이거를 깨지만 않게 되면 좀 보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긍정적인 이슈가 임상과 관련해서 나왔을 때 1차는 25만 원까지 노려보시고요. 만약에 그때 25만 원을 뭐 시원하게 뚫어내주고 수급도 들어와주고 긍정적인 뉴스가 계속 나온다. 그러면 27만 원 아니면 멀리 봤을 때 30만 원까지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일단 1차적으로는 25만 원 생각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되셨습니까? 예. 자, 1차적으로 25만 원이고, 그렇죠. 예. 그리고 저 12월 달까지 기다리라고 선생님 말씀하시네요. 12월까지 꼭 기다리는 건 아니고 11월의 분위기를 좀 봐야 되겠죠? 11월 말에 이제 최종 허가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니까 이제 11월 말까지 그러면 이제 기대감을 형성시키는 뉴스들이 나올 거고 원래 이제 이 주식이라는 건 주가라는 건 뉴스가 나오기 이전에 움직이잖아요. 그렇죠. 때문에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기대감이 형성되면서 주가가 올라가는 구간은 나올 수 있으니까 네. 그 이슈에 맞추어서 주가 탄력 나올 때 정리하고 결과가 나올 때는 그냥 결과 이렇게 됐구나 네. 정도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시기는 한 11월 말 정도까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전에 뉴스들은 잘 추적해 보세요. 예, 네, 감사합니다. 네, 꼭 수익 보고 나오시길 바랍니다. 예, 수고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예. 자, 이렇게 전화 종목 진단해봤습니다. 첫 번째 종목 한미약품이었습니다. 일단 뭐 최근에 들어오셨고, 그러면 다행히도 손실 뭐 크게 보고 있는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는 수익을 좀 보고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장에서도 시장을 이기는 그런 성공 투자를 하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이번에는 유튜브에서 찾아봤습니다. 제갈공명님께서 보내주신 종목인데, 대원미디어네요. 자, 대원미디어 한때 정말 화려했던 시절이 있었는데 어느새 주가가 좀 많이 낮아졌죠. 현재 주가를 보면 11,700원입니다. 지금 매수 가격이
16,550원. 17% 이렇게 갖고 계시거든요. 16,000원대면은 사실 지난 한 여름 무렵쯤 8월 달에 들어오셨을 가능성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요즘에 뭐 시장이 또 밀리다 보니 다시 조금 오르나 싶다가 내려가 있습니다. 11,000원대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 속에서 손실 안 보고 팔 수 있는 종목일지 여쭤보셨거든요. 바로 지금 이정호 전문가와 함께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대원 미디어입니다. 이 종목 일단 손실 중이신데 손실 안 보고 수익까지 바라볼 수 있는 종목이 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가능할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예. 대원 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본다면 우리가 다 알고 있던 엔젤 사업 관련주라고 보시면 돼요. 엔젤 사업이 예. 뭐냐? 어린애들이 좋아하는 그런 부분을 사업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렇죠. 우리가 대표적으로 뭐 방송 쪽, 애니메이션 쪽, 그리고 유통, 닌텐도, 그리고 라이센스 사업이나 이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예. 얼마 전에 들어가셨던 부분, 이때 8월 중순 때, 이때가 바로 아머드 사우루스랑 MGA인가 그 회사랑 이제 협업을 한다는 이슈가 나오면서 네. 이렇게 올라갔었던 부분이 있는데, 이제 그러면서 주가가 떨어지면서 어느 정도 하락세를 같이 왔다, 지수가 떨어지면서 같이 떨어졌다라고 보시면 돼요. 예. 저는 지금 비중이면 17% 정도의 비중이면 추가 매수도 지금 자리에서는 괜찮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본다면 제가 장기적으로도 괜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과거에 이렇게 많이 올랐었던 부분은 약간 어떻게 본다면 아머드 사우루스가 기대감으로 많이 올랐습니다. 예. 근데 막상 나오고 나서 주가는 많이 떨어졌어요. 이때 이후로. 왜냐면 생각보다 SF 애니메이션인데 네. 약간 이런 부분이 많이 떨어진다. 애들이 별로 안 좋아하겠다. 그리고 시청률도 그렇게 썩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요? 1편까지도 자체 제작을 했고 2편은 이제는 SBS나 이렇게 해서 이 SBS에서 방영도 하는데, 네. 그런 부분이 이제는 더욱더 부각이 되면서 이제 해외 기업에서도 이 아머드 사우루스를 관심 있게 보면서 협약을 하는 부분, 그리고 이게 2024년에 나옵니다. 근데 예. 본편보다 더 재밌을 거라고 다들 기대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자면은 저는 더욱더 지금보다 많이 올라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예. 지금은 어떻게 본다면 웹툰 사업이나 이런 부분에서 많이 터져줘야 되는데 그 부분이 많이 터지지를 못하고 있어요. 투자하는 거에 비해서 솔직히. 왜냐면 웹툰 사업도 많이 하고 있는데 여기서 네. 대형 미디어 하면 뭐 대표적인 웹툰이나 이런 부분이 없습니다. 네. 뭐 DNC 미디어 뭐 대표적으로 웹툰 관련주가 있다라고 한다면 뭐 나 혼자 레벨업이나 이런 부분이 있는데, 네. 대형 미디어도 근데 이 웹툰 사업에서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다. 웹툰 시장이라는 게 어쩌다가 갑자기 터질지 아무도 몰라요. 네. 그때 되면은 이 대형 미디어 주가나 이런 부분은 더욱더 올라갈 수 있다. 한 단계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작품 하나만 대박 나면 그렇게 될 수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어떻게 대박 날지는 정말 아무도 모르죠. 네, 시간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 그래도 이 회사가 여력이 없는 회사가 아니라 뭐 예. 1, 2년 된 회사가 아니라 진짜 역사와 전통이 있는 회사라고 저는 말씀해 드리고 싶고, 예. 그리고 그렇다고 이 회사가 적자나 이런 부분도 아닙니다. 계속적으로 실적이나 이런 부분도 점차 올라가는 부분이 제일 크다. 예. 19년도부터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번 연도도 작년 대비 예상하는 부분도 거의 100% 좀 안 되는 부분까지도 컨센서스상 나오는 부분이 있고, 이런 부분을 맞춰 나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니까, 이 회사 같은 경우에 과거에 올랐던 건 있고 지금 가격, 이 가격, 10,000원 부근 가격에서는 정말 저렴한 가격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지금 가격대를 갖고 가신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진입가도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너무 조금 급하다 싶으면 지금 자리에서 저는 추가 매수를 하신 다음에 진입가 같은 가격이 왔을 때 좀 비중을 덜어내시는 전략. 솔직히 지금 시장에서 장기적으로 보는 종목 중에 이 종목보다 그렇게 좋은 종목은 저는 별로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그만큼 이 엔젤 사업이나 이런 부분은 성장성은 한번 터질 때 폭발적으로 터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지금 가격 너무 저렴하고 그리고 진입했던 부분 생각보다 높은 가격은 아니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린다라고 하면 충분히 가능성은 있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대원 미디어 살펴드렸습니다. 뭐 길게 봤을 때 굉장히 또 좋은 종목이다라는 점 아주 긍정 평가를 내려주셨거든요. 뭐 일단 손실 보지 않고 나올 만한 종목인 거 오케이라는 거고요. 게다가 지금 시점이면 추가 매수도 오케이라는 점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추가 매수 해보시고 단가 좀 낮춰 가시면서 수익권에서 긴 관점으로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제갈공명님께서 골라주신 종목이었죠. 대원 미디어 살펴드렸습니다. 다음 종목으로 또 가볼 텐데요. 유튜브에서 골라본 종목이네요.
답답녀 임정숙 답답녀님이 닉네임이신가 봐요. 종목은요 다들 많이 아실 텐데 금양입니다. 이 종목 최근 들어서 정말 많이 오른 종목이죠. 2차 전지 관련된 이야기 붙으면서 뭐 단기간에 4배 이상 5,000원도 안 됐던 종목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21,600원까지 찍고 왔습니다. 최근의 주가 오늘은 16,600원에서 거래를 마치게 됐는데요. 그런데 매수하신 가격이 이 19,650원. 주가 상당히 높은 가격에 진입을 하셨어요. 앞으로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도 추가 상승이 가능할 것이라고 보신 것 같은데, 자, 일단 비중 20%입니다. 임정수님께서 신청해 주신 금양, 지금 시점에서 어떻게 봐야 될까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일 전문가님, 금양이 최근에 강한 면목 참 많이 보여줬는데 매수하신 가격이 좀 높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 조금 네. 차익 실현 욕구가 형성이 되어 있는 구간에서 매수를 하신 게 그렇죠.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역시나 이제 금양 같은 경우에 뭐 이제 우리나라에서 세 번째로 원통형 배터리를 좀 만들어내는 그런 이제 기술을 개발을 했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이제 기대감이 크게 이제 차올랐고, 그 다음에 뭐 이 원통형 배터리뿐만 아니라 수산화 리튬 분쇄 가공도 이제 하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코리아 SE가 이번에 이제 이 리튬 관련된 이제 이슈로 인해서 굉장히 좋은 상승을 보였잖아요. 네. 때문에 지금 현재 이 우리 시장에서 리튬 관련된 종목도 굉장히 좀 좋은 흐름들 많이 보여주고 있고, 금양은 이제 뭐 이런 좋은 이슈들을 다 갖고 있다 보니까 굉장히 좋은 상승을 보여줬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저점 대비 거의 4배 이상 이제 올랐어요. 굉장히 맞아요. 이제 많이 올랐었던 그런 이제 구간인데, 뭐 워낙에 사업 자체가 사업인 만큼 지금 현재 상태에서 이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많이 차올랐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금양 같은 경우에 지금 보게 되면 최근에 약 16,000원 이상 구간을 보게 되면 한번 이제 윗꼬리가 길게 달린 구간이 이제 확인이 될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지금 현재 이 5,000원 정도 구간에서 약 4배 정도의 상승이 나왔다가 지금 약 2만 원 정도 구간에 이제 도달을 하고 나서 차익 실현 욕구가 이제 생겨났다라는 뜻이 됩니다. 네. 지금 현재 이 이전의 저점 구간, 예를 들어서 한 10,000원에서 12,000원 구간을 보게 되면 윗꼬리는 그렇게 확인이 안 되고 좀 밀어 넣는 그런 수급들이 많았다라고 한다면 2만 원 정도부터는 윗꼬리가 계속해서 길게 달리면서 차익 실현 욕구가 어느 정도는 좀 확인이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이 진입하신 매수가 자체가 어느 정도 지금 현재 시장에서 금양이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가 생겨나고 있는 구간인데 그 구간에 접근을 하셨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때문에 금양 같은 경우에는 수익으로 빠져나와야지라기보다는 손실 만회 쪽에 좀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라고 하면 일단은 한 차례 말씀드렸듯이 윗꼬리 그리면서 차익 실현이 나왔고, 지금 현재 구간 16,000원부터 2만 원까지 해서 계속해서 올리다가 차익 실현하고 올리다가 차익 실현하고 계속해서 반복을 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말은 뭐냐면 지금 현재 상태에서 금양이 추가적인 상승을 보이려면 이 일전에 상승이 나왔었던 이슈인 뭐 리튬이나 혹은 이제 원통형 배터리 외에 무언가 추가적인 이슈가 나와줘야 여기서 추가적인 주가 상승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뜻이 되고, 네. 만약에 그 긍정적인 이슈가 나오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지금 현재 상태에서 계속해서 차익 실현이 나오다가 주가 조정이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은 구간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일단은 손절가를 조금 정하고 가는 게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보게 되면 사실 오늘도 탈출 기회를 약간은 주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지금 보게 되면 오늘 18,000원까지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18,000원 위부터 또 매물대가 어느 정도 형성이 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보게 되면 18,000원 위에 단기 매물이 형성이 되어 있고, 지금 현재 상태에서 18,000원 위에 매물대가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요 구간에서 또 한번 차익 실현이 나온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문제점이 뭐냐라고 하면 차익 실현 나온 물량이 계속해서 적지 않은 물량으로 꾸준히 나오고 있다라는 뜻이 될 거고, 이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 만약에 지금 현재 최근 저점 구간인 약 한 15,800원 구간을 이탈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그대로 쭉 내려갈 수 있는, 그대로 쭉 이제 어느 정도 하향선을 탈 수 있는 그런 그림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뜻이 됩니다. 때문에 금양 같은 경우에 일단 손절 라인은 15,800원으로 어느 정도는 지정하고 가주시는 게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제 앞으로 이러한 2차 전지 사업에 관련된 부분들 굉장히 기대감이 높은 그런 종목이기는 하나, 역시나 상승이 굉장히 좀 많이 높게 나온 구간이다라는 점, 그리고 차익 실현이 지금 현재 구간에서 굉장히 좀 높게 형성이 되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상승이 나오더라도 현재 구간이
향후에는 목표가가 될 겁니다. 향후에 이제 예를 들어서 이 움직임을 예측을 한다라고 하면 지금 현재 상태에서 차익 실현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약 한 10,000원 초반 정도까지 차익 실현 나오고 그 구간에서 다시 한번 힘을 모았다가 지금 현재 단가가 오히려 향후에는 또 매물대로 작용을 할 수가 있겠죠. 때문에 일단 지금 현재 상태에서 15,800원 이탈 시에는 어느 정도 정리를 하고 가는 흐름이 필요하지 않나. 최소한 비중 축소라도 진행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일단 지금 현재 상태에서 만약에 단가를 지켜주고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면 일단 1차적으로는 18,000원 반등가를 목표로 설정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오늘 18,000원까지 한 차례 반등이 나왔던 게 어떻게 보면 또 탈출 기회를 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현재 18,000원을 찍었다가 바로 또 차익 실현이 강하게 나왔기 때문에 이 18,000원 구간의 매물대가 어느 정도 형성이 되어 있다라는 부분을 염두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때문에 일단은 1차 목표 반등가는 18,000원으로 잡고 가고요. 이제 이 정도 구간에서 만약에 어느 정도 이 밀어주는 그런 수급들이 나오면서 금양에 대해서 이제 시장이 주목하는 무언가 이슈가 나온다라고 하면 추가적으로 2만 원 매수가 근처까지 상승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정도 구간에서는 어느 정도 이제 땡큐 하고 이제 그냥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중요한 건 이제 18,000원 구간입니다. 18,000원 구간 뚫어주지 못하면 어느 정도 손실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굉장히 단가가 높은 수준인 만큼 정리를 하고 한 차례 이제 어느 정도 이 향후에 다시 한번 재매수를 노리는 그런 전략이 유효할 것 같고요. 말씀드렸듯이 손절가도 확실하게 좀 정하고 지금 현재 상태에서 만약에 15,800원 구간이 이탈을 하게 되면 굉장히 또 차익 실현 욕구가 강하게 나올 수가 있으니까 최소한 비중 축소는 어느 정도 염두를 해주시고 손실만에 포커스를 맞추고 진행을 해주셔야 되는 종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네, 금양 살펴드렸습니다. 원통형 배터리 이와 관련된 정말 엄청난 기대감이 주가에 녹아들면서 최근 그 상승의 이전에 비해서 거의 뭐 4배 오른 종목입니다. 주가 급등세를 보였던 종목이니만큼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크게 오를 것이다. 이런 욕심을 가질 종목이 아닌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수익보다는 손실을 줄이는 정도에 집중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는 두 가지 가격을 좀 잘 체크를 해 두시죠. 아래로 봤을 때는 15,800원을 이탈하지 않게끔 만약에 이탈이 나오면 주가가 급격하게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15,800원 이탈실은 매도하는 관점으로 생각해 보시고요. 위로 봤을 때 18,000원 정도까지 반등 목표가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임정숙님께서 골라주신 금양 살펴드렸으니까요.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유튜브로 두 종목을 연속으로 봐드렸고요. 자, 이번에는 전화를 또 기다리고 계시네요. 바로 한번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다시 한번 불러볼게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어떤 종목 때문에 전화 주신 거죠? 네, 아시아 종료. 네, 아시아 종묘 매수 네. 가격과 비중도 알 수 있을까요? 매수 가격은 4,290원이고요. 예. 비중은 40%예요. 4,290원에 40%. 요거 계속 내려가서 비중을 좀 늘려오신 게 아닐까요? 한 차례 좀 늘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비중이 좀 제법 많아졌고, 예. 최근 주가 흐름이 많이 좀 내려가고 있네요. 지금 3,400원까지 빠져 있는 예, 가운데, 계속 좀 내림세만 하고 있어서, 네, 그래서 참 걱정이 좀 많이 되실 것 같은데요. 예, 그래서 전화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시장이 내려가니까 뭐 내려가는 거 어쩔 수 없겠지만 이 흐름 자체가 언제 과연 오를 수 있을까라는 불안감이 더 커져가는 것 같습니다. 게다가 네. 이 농업 관련된 쪽에 관심이 좀 많이 시장에서 지금 최근 들어서는 소외가 되고 있기 때문에 더 크게 불안하실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아시아 종료가 다시금 상승의 여력이 있을지 여기서 주가 하락 좀 잡아줄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자, 이정호 전문가께 여쭤보도록 하죠. 자, 전문가님, 아시아 종목입니다. 지금 시장에서 많이 좀 소외되고 있는 국면인 것 같은데 어느새 3,400원까지 내려왔고요. 계속해서 차트는 우하향하는 그림입니다.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아시아 종목. 아시아 종묘 같은 경우는 예. 어떻게 본다라면 이번에 우크라이나, 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슈로 불면서 곡물 관련 사료 테마가 불 때 그렇죠. 많이 올랐던 종목입니다. 예, 그리고 역사와 전통을 보자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19년도 같은 경우에 대북주로도 많이 엮이면서 많이 올랐어요. 그렇죠. 네, 북한의 이제 종자나 이런 부분을 많이 지원을 해줘야 된다 하면서 대북주로 이슈가 불면서 많이 올랐던 부분. 그리고 예. 이때는 전 세계 곡물 가격이 올라가면서 이슈가 불면서 많이 올라갔던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그리고 이번 2022년도에는 이때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곡물 관련주들이 상승세가 나오면서 올라갔다.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다른 종목은 그래도 흐름이 좀 더 양호하는 편인데 이 아시아 종목 같은 경우는 솔직히 말해서 좀 어떻게 보면 똥 밟았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왜죠? 이때 급락이 나왔던 부분, 이때 하한가까지도 갔었던 부분이 있는데 5월 17일 날 왜냐하면 감사 의견 거절이 나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시장에서 상장 폐지되는 거 아니야? 이 종목 시총 1,000억 이하인데. 네, 정말 어떡하지? 무섭죠 그러면. 그러면서 시장에 약간 불안감이 많이 생겼다. 물론 회사에서 뭐 특별하게 뭐 직원 실수로 인해서 네. 다시 관리 종목 해제나 이런 부분은 노력을 하면서 풀었습니다. 네. 풀으면서 어느 정도 주가 상승도 올라갔던 부분이 있지만 한번 이런 딱지를 붙었던 종목들은 약간 불안감이 있어요. 맞아, 다시 안 봐요 사람들이. 네, 불안감이 있는데 또 지금 또 주가가 잘 못 갔던 부분은 실적을 보시면은 지금 2분기 실적이 마이너스를 기록을 했습니다. 예. 이렇게 시총 낮은 종목들은 되게 제일 중요한 게 흑자냐 적자냐 이런 게 중요해요. 예. 생각보다 많이 벌지도 못해요. 근데 마이너스까지도 기록을 하면서 이제는 좀 더 이번 연도 이제 적자로 지속이 되는 거 아니냐 약간 이런 부분까지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 라는 게 가장 크다. 그래서 시장의 심리를 반영하면서 계속적으로 하락세가 나왔다고 말씀해드리고 싶고 지금 비중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그 말은 뭐냐면은 이 종목이 시총이 382억짜리 종목인데 예. 비중이 40%가 들어갔던 건 투자금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호가창이 많이 비었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진짜 돈이 급해도 팔고 싶으려고 그러는데 내 물량을 받아줄 호가가 없다. 예. 그래서 내가 팔라고 하면은 이게 막 몇 프로씩 마이너스 3%까지도 손해를 보면서 팔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너무 비중을 많이 실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예. 그리고 어떻게 보면 과거 차트를 보시면 이 종목이 그래도 1년에 한 번씩은 어느 정도 올라가줬던 모습세가 있습니다. 19년도에 한 번, 그리고 20년도에 한 번, 21년도에도 한 번 올라갔고 22년도에도 올라갔고 계속적으로 이슈가 불면서 올라갔던 모습세는 있었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약간 똥 밟았다라고 할거 되겠는데 그 부분 네. 때문에 다시 한번 올라갈 수가 있냐. 약간 시총 낮은 종목 중에 이런 부분이 제일 꺼림직스럽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 예. 지금 어떻게 보면 손실이나 이런 부분이 조금 크기 때문에 손절이나 이런 부분은 많이 망설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이 종목은 내가 팔고 싶을 때 파는 게 아니라 거래량이 터질 때 팔아야 됩니다. 이런 거래량이 적어도 나와줘야 네. 이 정도 거래량이 나와줘야 내 물량을 누군가 사고 싶은 사람들이 그 제값에 팔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네. 지금 같은 경우에 팔면 뭐 만 주밖에 거래가 안 되는데 맞아요. 하루에 거래량 너무 적습니다. 이러면은 팔고 싶어도 못 파니까 어느 정도 이제는 조금 다시 한번 이슈가 불 때에 저는 솔직히 말해서 이번 연도 이슈는 다 끝났다라고 봐요. 내년에 네. 와야 조금 다시 한번 이슈가 불면서 올라가지 않을까. 꼭 한 번씩은 이렇게 시총이 낮은 종목들 네. 그리고 어느 정도 흑자와 적자를 왔다 갔다 했던 종목들은 특징이 뭐냐면 가볍다는 거예요. 그렇죠. 약간 아무 이슈나 막 붙으면서 올라가는 부분이 되게 크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은데 네. 이 종목은 끼가 있는 종목이다. 하지만 한 번에 시장에서 안 좋은 종목으로 딱지를 받고 그다음부터 약간 분위기는 안 좋아졌지만 실적이나 이런 부분이 3분기 실적까지도 보고 나서 저는 손절도 많이 생각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 왜냐하면 3분기 실적까지도 잘 못 나온다라고 하면 이번 연도 그냥 적자입니다. 네. 1분기 3억 벌었고 2분기 마이너스 18억입니다. 네, 그러면 3분기 때 플러스 15억 이상을 버냐 안 버냐 이 부분을 좀 더 체크를 해보신 다음에 만약 못 벌었다 싶으면 그냥 파시는 것도 괜찮다. 내년 돼서 이제 보고서 나왔는데 예. 이제 적자 전환으로 바뀌었다라고 한다면 네. 사람들은 더욱더 무서워가지고 이 감해도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전에 3분기 실적만 보고 정리를 하자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 한 번에 다 팔지 마시고 어느 정도 그냥 분할 매도로 하는 전략이 좋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 예. 만약에 어느 정도 거래량이 터지면서 올라갈 때는 그 가격대를 보지 마시고 내가 지금 아니면 못 판다 생각을 하면서 뭐 비중 5% 정도 덜어내시는 전략 그리고 만약 이 가격대까지 내 진입가까지 온다라고 한다면 최소 지금 비중 40%에서 20%는 덜어내는 전략이 괜찮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 예. 손절은 지금 저는 하락은 3,000원까지도 열려 있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네. 3,000원 마디가에서 만약에 반등이 안 나온다라고 한다면 이 종목은 전저점까지도 충분히 내려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 예. 너무 시총 낮은 종목에 타이밍이 안 좋게 들어갔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종목들은 좀 많이
진짜 저도 이런 종목에 한번 물려봐서 아는데 네. 너무 나오기가 힘들어서 맞아요. 나오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게 제일 힘들다라고 말씀해드리고 과감한 선택이 필요하겠군요. 네, 그래서 어느 정도 이 종목의 키포인트를 정리해드리자면 3분기 예. 실적이 중요하다. 3분기 실적에서 적자가 나오면 이번 연도 적자로 계속적으로 나갈 수도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덜어내자. 그리고 거래량이 터질 때는 가격대 상관없이 비중은 무조건 덜어내는 전략. 그리고 진입가가 왔을 때 비중의 절반은 무조건 덜어내시고 3,000원까지 하락세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그때부터는 이제는 하루에 뭐 조금씩 비중 2%씩이라도 계속적으로 정리하면서 물량을 덜어내는 전략이 괜찮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시청자님, 아시아 종묘 살펴드렸습니다. 일단은 이 종목에 대해서 지금 당장은 기대할 것들이 참 많지가 않아요. 자, 그래서 좀 과감한 결정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중요한 포인트는 3분기 실적이 이제 곧 실적 발표 시즌이죠, 이제. 그래서 실적을 확인해 보고 나서 이 종목에 대해서 대응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아래로 봤을 때는요, 3,000원까지 밀릴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 더 밀리게 되면 급락이 또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3,000원부터는 비중을 좀 줄여가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앞으로 좀 지켜보시다가 평소보다 거래량이 조금 터지는 날이 있다 싶으면 그때는 가격과 별도로 조금씩 계속 비중을 줄여나가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계속 비중을 좀 덜어내 가시면서 이 종목에 대한 미래를 슬쩍슬쩍 내려놓으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되셨습니까? 더 궁금한 점 있으세요? 예. 일단 거래량이 터질 때 정리를 하는 게 일단 목적이네요. 일단 우선은. 네, 그렇게 좀 덜어내시는 전략으로 해야 될 것 같고 수익은 다른 종목 쪽에서 한번 다시 도모를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저도 약간 그런 생각이 좀 있어갖고 네. 신청을 한번 하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참고를 해보시고요. 지켜보시다가 이거 흐름이 예상과 좀 더 다르게 간다, 대응이 어렵다 싶으시면 한 번 더 전화 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힘내시길 바랍니다. 예. 네. 자, 이렇게 전화 종목 진단을 해봤습니다. 아시아 종묘 살펴드렸네요. 자, 주가 흐름 자체도 참 어렵고 시장도 받쳐주지 못하고 거기에다가 지금 시장에서 좀 소외되는 국면이어서 참 대응하기 어려운 종목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아무쪼록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자, 그러면 전화 종목 상담 뒤로 하고 다음 종목으로 하나 더 가보도록 하죠. 유튜브에서 살펴드리겠습니다. 어쩌다 수익님께서 보내주신 종목인데 이 종목은 지난해 정말 엄청난 활약을 보였던 종목이죠. 효성 첨단 소재 보겠습니다. 자, 이 종목이 이게 정말 낮은 주가는 아니죠. 10만 원 단에서 87만 원 이렇게까지 갔던 정말 대단한 활약을 보여줬거든요. 87만 7천 원 고점까지 만들고 나서 지난해 9월부터 쭉 내려왔습니다. 지금 얼마냐면요. 31만 5,500원이에요. 지금 이분이 어쩌다 수익님께서 매수하신 구간이 36만 7천 원. 사실 36만 원대에서도 굉장히 많이 내려왔다 싶은 그런 구간이었거든요. 네, 거기서 더 내려왔습니다. 자, 그래서 추가 매수도 고민을 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봐야 되는지 살펴드리겠습니다. 자, 김영일 전문가님, 효성 첨단 소재 엄청난 주가 상승을 보여줬다가 지금 많이 내려왔습니다. 지금 추가 매수도 고민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어떤 전략으로 바라볼까요, 이 종목? 일단 효성 첨단 소재는 네. 지금 당장의 실적과 향후의 실적을 조금 같이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실적 그리고 성장성 요거를 예. 이제 봐야 되는데 지금 당장의 실적은 사실 애매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네. 지금 현재 전체적인 뭐 예를 들어서 효성 첨단 소재가 이제 주요 사업으로 영위를 하는 뭐 타이어 코드나 네. 혹은 이제 스판덱스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이제 원가 압박으로 인해서 상당히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이제 없지 않아 있어요. 지금 계속해서 이제 단가가 높아지면서 예. 실질적인 수익성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불안한 부분들이 이제 이어지면서 이번 이제 3분기 그리고 이제 2023년까지도 실적은 약간은 불안할 것이다라는 이제 그런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신사업을 조금 이제 주목을 해봐야겠죠. 탄소 섬유를 이제 새롭게 또 신사업으로 쓰고 있는데 지금 이 부분은 이제 앞으로 이 수소 경제에 상당히 조금 중요한 어떤 이 소재로 또 쓰이지 않을까라고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수소가 지금 이제 설명을 좀 드리면 예. 에너지 밀도 그러니까 이제 같은 질량 대비 에너지 밀도가 휘발유에 비해서 이제 3배 4배, 그 다음에 천연가스에 비해서는 3배 정도가 돼요. 때문에, 이제 질량 대비해서는 에너지 밀도가 상당히 높은데, 부피 대비해서는 에너지 밀도가 상당히 낮습니다. 네. 때문에, 부피가 굉장히 크게 담겨져야 되는 그런 이제 탱크가 필요한데, 거기에 이제 탄소 소모가 필수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고, 때문에 지금 이제 이 효성 첨단 소재 같은 경우에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앞으로 이 수소 경제의 필수적인 그러한 기업이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지금 현재, 세계 2위의, 수소 저장 탱크 관련된 그런 이제 기술력을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앞으로의 성장성은 상당히 조금 눈에 띄게 올라오지 않을까. 지금 현재 상태에서 탄소 중립에 대한 부분이 글로벌적으로 또 집중이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역시나 이 수소에 대한 부분들도 분명히 대체 에너지에 대해서는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때문에 앞으로 이런 성장성을 봤을 때 분명하게 효성 첨단 소재는 그러한 이 수소 경제의 한 축으로 어느 정도는 발돋움할 것이다라고 예측은 되고 있으나 네. 지금 현재 당장의 실적이 조금 문제가 될 수가 있겠죠. 계속해서 이 원가 압박이 심해지고 있는 그러한 상태다 보니까 효용 첨단 소재 같은 경우에 당장의 실적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시장에서 약간은 좀 소외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게 되면 약 한 31만 원 구간에 30만 원 구간이죠. 지금 현재 굉장히 좀 강한 주요 이제 지지 라인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 예. 이 구간을 좀 지켜주려는 시도는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 이 구간에 아직까지 확실하게 바닥을 잡았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힘들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받쳐주는 수급이 없이 그냥 단순히 지켜주는 정도의 수급만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당장의 추매를 잡기보다는 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시장에서 탄소 섬유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주목을 해준다라고 했을 때 좋은 상승이 나올 수는 있으나 아직까지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주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어떠한 대응 없이 조금은 이제 지켜봐야 되는 구간이다라고 보고 있고 예. 만약에 현재 상태에서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면 1차 목표 반등가는 40만 원 근처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정도 구간에서는 한 차례 정리하고 가는 그런 이제 전략이 필요할 것 같고 정리한 다음에 눌린 구간에 다시 한번 이제 매수를 노리는 그런 구간. 그다음에 향후에 추매를 한다면 30만 원 이탈 시에 다시 한번 저가에서 자리 잡았을 때가 오히려 추매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탄소 섬유에 대한 부분은 꾸준하게 시장에서 자리 잡을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을 집중해서 한번 추가 매수 노려보자 이렇게 안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효성 첨단 소재까지 살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종목 진단은 여기서 좀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부터는 내일장 전략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정호 전문가님, 내일장 전략 우리가 어떤 포인트에 집중하면 좋을까요? 저는 요즘에 얘기하는 게 돌고 돌아 태조 이방원이다라고 말씀을 해드려요. 역시 계속적으로. 다시. 네, 조선이 어떻게 본다면 저번 주 금요일 날 좀 상승세가 나왔고 예. 그리고 화요일까지도 좀 나왔다. 그리고 화요일 날은 태양광 쪽이 좀 반등세가 나왔고 오늘도 어느 정도 상승하는 모습세가 나왔고 오늘은 2차 전지가 갔습니다. 네. 이제 세조 이방원에서 세 개가 갔습니다. 이제 방산이냐 원전이냐 약간 이런 부분이 좀 많이 갈린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먼저 많이 쉬었죠. 네, 근데 원전은 계속 쉴 것 같고 솔직히 방산이 여기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보면 이걸 다시 들어 올릴까 말까 이 부분을 좀 많이 간전하면서 본다. 요즘 시장을 그렇게 예. 보고 있고요. 안 된다라고 한다면 돌고 돌아 다시 조선으로 갈 수도 있다. 네. 조선, 태양광, 2차 전지, 태조 이방원에서 살아남는 건 이 세 개가 될 수도 있다라고 저는 그런 관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요즘 가장 관심사는 이 섹터들을 좀 유심히 지켜보자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 네. 요즘 아무리 오늘 같은 장에서 다들 느꼈을 거예요. 미국장 와 나스닥 3% 이상 상승했네. 오늘 우리 장 너무 좋을 거야. 이 부분을 시초가에 안고 들어가셨던 분들이 많을 거예요. 맞습니다. 뭐 이럴 때 너무 사람이 흥분해가지고 요즘 현금 확보 이러니까 들어갈 때 너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제일 그 실수가 많이 나온다고 말씀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감정적인 매매보다는 약간 계획적인 매매를 해야 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분할 매수, 분할 매도가 제일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항상 이제 계획적인 매매를 해야 된다는 점, 그리고 이제 다시 또 태조 이방원으로 주목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점도 같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김영일 전문가께 여쭤볼게요. 자, 김영일 전문가께서는 내일장 전략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네, 일단은 지금 현재 시장이 어제는 이제 굉장히 좀 강한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좀 반등이 나오나 이제 싶었을 수 있었지만 반등보다는 좀 소강 상태에 진입을 했다라고 보고 싶어요. 네. 이제 악재가 계속해서 나왔기 때문에 그 악재들을 반영하고 이제 어느 정도 이 소강 상태로 진입하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보여주고 있고 예. 그러다 보니까 역시나 선별적인 매매는 계속해서 좀 이어져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그때그때 강할 수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좀 트레이딩이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보고 있고 언제 좀 자리를 잡을 것이냐라고 한다면 역시나 CPI가 발표가 되는 다음 주가 될 것 같아요. 그렇죠. CPI가 이제 발표가 된다라고 했을 때 지금 이제 예상치는 7%대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제 계속해서 좀 낮아지는 그런 수치거든요. 때문에 어느 정도 예상치 정도로만 부합을 해준다라고 했을 때 바닥을 잡으려는 시도는 할 수 있지 않나라고 보여지고 그때 이후가 굉장히 좀 활발한 매매 기회가 되겠죠. 때문에 그때까지는 선별적 매매를 계속적으로 조금 진행을 해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굉장히 또 중요한 이슈가 이제 앞두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3분기 잠정 실적이 이제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사실 조금 좋지 않아질 것으로 예측은 되고 있죠. 기대는 크게 예.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외국인들이 또 저점에서 좀 받쳐줄지 아니면 또 실망 매물이 좀 빠져나올지 결과적으로 전기전자 업종이 좀 받쳐줘야지 그래도 시장이 우리나라 시장은 항상 전기전자 업종이 또 많이 비중이 크다 보니까 네. 요 업종이 좀 받쳐줘야지 또 바닥을 잡을 수가 있기 때문에 과연 이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 수급이 또 어떻게 들어가는지 주요하게 보면서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여겨집니다. 네. 네, 두 분 전략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죠. 오늘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진짜 쉬운 진단 오늘 벌써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다이가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이나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도 꼭 기억해 주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